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치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물론 회계 1급 때 여러분들이 이 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배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는 좀 확장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2급에서 배워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서식, 여기 우리 부가치세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을 굳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서식이 있습니다. 각종 제도에 따른 서식이 8종이 있어요. 8종. 8종. 여기가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 한 3점 정도 배점이 될까요?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가 3점에서 풀으면 한 2점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서식이 8개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산세 포함입니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한 7점 정도 됩니다.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배점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저런 서식이랄지 신고서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부가가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세법의 용어랄지 정의랄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저걸 학습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이 세법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총칙부터 해서 간략하게 회계 1급에서 중복되지 않았던 범위 내에서 좀 임팩트 있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가치세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우리 사전적 의미는 생산이나 유통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뭐라고 익히면 됩니까? 부가치세는요, 소비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 능력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비자한테 이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을 매겨가지고 거두는 세금이 되는데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설입니다.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자 세금을 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소득세를 굳어서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 거고요. 그럼 특징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부가치에 있죠. 우리가 부가치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부가치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던 원인은 우리 회계 1급 때 많이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법률상 소비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정된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했다는 그 금액을 그죠? 우리 법률상 적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가치라는 개념을 차용할 수 있는 차용 개념으로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나머지를 뭡니까? 부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300페이지에 보면 부가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치세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치 특징.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일반 소비세. 그래서 모든 소비에 대해 과세한다는 거고,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은 개별 소비세가 됩니다. 특별한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세제가 바로 개별 소비세가 됩니다. 그죠?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부가치는 일반 소비세다. 그 다음에 우리 부가치를 뭘로 전제합니까? 소비액으로 정의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소비형 부가치세라는 거. 부가치세라는 점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하는 방법은요. 알아야 되죠? 과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 단계 거래액입니까? 세액입니까? 세액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세액공제법. 그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율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나타나는 개념이 매출세액에서 뭡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그죠? 이렇게, 요 형태가 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뭡니까?
부가치세가 되는 뭐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뺀다는 말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간접세가 되고요. 간접세가 되면 직접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간접세,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는요 직접세, 이게 다른 점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우리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반대는 뭐가 될까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 시험 문제 현행이 있죠. 국가 간의 소비세는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에 따르고 있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이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가 국경세를 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뭐 구현된 제도가 뭘까요? 바로 영세율,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세율은요 10% 세율도 있고 뭡니까? 0% 세율도 있다, 그죠? 영의 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 10%의 세율을 누진세요, 비례세예요? 비례세다 이거죠. 세율이 비례세죠, 그죠? 우리 소득세는 누진이고 얘는 비례세잖아요. 비례세의 폐해가 뭐냐면 공평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세부담이 불공평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역진적인 조세. 역진적인 조세가 됩니다. 그죠? 부가치는.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죠? 여기 완화제도가? 역진적이다. 세부담이 불공평하니까 이걸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뭡니까? 면세제도가 생긴 거다. 그죠? 그래서 서민이 보통 사용 소비하는 재와 용역에 대해서는요 면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소득이 많은 자가 사용 소비하는 제도에 사용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요 개별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그런 형평을 맞추겠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있죠. 다단계 거래세. 요거의 반대는요 단단계 거래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개념에서 조금 챙겨야 될 것. 뭐 가끔 한 번씩 뭡니까? 부가가치의 특징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조절되니 이 개념을 그래서 현행 있죠. 부가치세는요. 현행 부가치세는 단단계 거래세다 하면 틀린 거예요. 다단계 거래세, 모든 거래 단계에서 자기가 창출한 부가치의 10% 금액을 소비자한테 고정 금액에서 딱딱 내어지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창출한 부가치를 딱딱 내게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매입액은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내가 창출한 부가치만을 낼 수 있는데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가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있죠. 매개가 정빙이 뭘까요? 매개가 매입세액을 받기 위한 그죠?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빙이 있습니다. 매개가 뭐죠? 맞습니다. 여기.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매개는 뭡니까? 바로 세금계산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관한 있죠. 가산세 등 교부, 발급 교부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세거래가 일어났는데 세금계산서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제 틀이 허물어지는 있죠. 굉장히 있죠. 이상한 거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법에서는요, 굉장히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있죠. 정상 교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죠?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 1급에서 봤던 것에 비해서 약간씩은 뭡니까? 더 확장한 논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논점이 납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의 총칙에 보면
납세 의무자. 그럼 여기 과세 대상은 요거 이전에 과세 대상을 좀 얘기하고 할게요. 우리 부가치세법에 과세 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는요, 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부가가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가치라는 이 말은 경제학적 용어죠.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니까 법률상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개념이 뭐냐면 부가치와 비슷한 개념이 뭘까요? 바로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부가치를 표현합니다. 부가치는 누군가 만드는 거죠. 누군가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뭡니까? 소비할 거죠. 그러면 소비하려면 누군가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치를 창출한 요소가 재화 용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은 첫 번째가 바로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심화에서 재화 용역의 공급. 우리가 회계 1급에서는 의미는 알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세무 2급에서는 디테일하게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있죠. 사항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거래는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뭡니까? 수입자. 요렇게 두 개가 뭡니까? 국내, 국외거래. 요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납세 의무자는요. 얘는 사업자라 하고요. 얘는요. 수입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수입자는요. 수입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있습니까? 수입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입자는요. 납세 의무자 중 수입재와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이다. 수입자는 반드시 사업자여야 한다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수입자는요. 수입하는 자니까 그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나타난 결론이니까요. 하지만 국내 거래 재화 용역의 공급은요. 반드시 뭡니까?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하고는 주된 개념은 얘잖아요. 그죠? 분류는 할 줄 알지만 깊은 심화된 내용은요.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그럼 사업자의 정의는요. 사업자의 정의는 첫 번째, 영리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다. 그죠? 사업자의 정의라고 볼게요. 첫 번째 개념이 얘는 영리성을 따지지 않다져요. 영리성은 필요 없다. 사업자가 영리성을 안 따져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알아야 될 걸. 국가나 비영리 단체도 뭡니까?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납세 의무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국가나 비영리 단체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요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가 일시우발적이라면요.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그죠? 사업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간에 서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장터에서 그 부가세를 걷어냅니까?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행위가 일시우발적이라고 보는 거야. 하지만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가 계속 반복적이니까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봐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독립성이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독립적이라는 거는 근로 용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이어야 된다. 고용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고용관계가 없어야 된다. 즉, 이 말은 고용이라는 말은 근로소득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로용역은 여기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분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근로용역에 과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어가지고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직적으로 조금 배우고 있는데 수평적으로 저쪽에 있는 걸 끌어다가 보면 해석상 이렇습니다. 해석상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조금 부가가치세 있죠. 과세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첫 번째가 근로용력. 근로용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용력 있죠. 용력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입 제한은 하잖아요. 수입용력은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무이금은 그렇게 나와요. 챙겨야 돼요. 수입용력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력입니다. 전부 다. 세 번째, 용력의 무상공급은요. 용력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용력의 간주공급. 이렇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용력입니다. 물론 요거에 세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예외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지금 적어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챙겨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디테일하게 회계 1급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세무 2급은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 만점을 전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무 2급에서의 부가치세 이론 세무제는 만점을 전략을 가야 된다고요. 왜?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이론 문제를 한 문제 있죠. 어렵게 내면 못 맞춰요. 너무 사이드기 때문에. 얘를, 그죠? 중점으로 하되. 예외가 뭐냐면,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임대 무상용력. 무상용력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는 과세를 예외적으로 뭡니까? 하겠다라고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뒤쪽에 과세표준 등 있죠. 특히 용역을 설명할 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지금 끌어다가 있죠. 횡적으로, 그죠? 정리를 한 거니까요. 이렇게 조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입 용역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면 순간 헷갈리죠? 야, 이게 수입 제한을 한다 했는데 수입 용역 뭐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념을 편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요런, 우리, 이거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납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납세지 보겠습니다. 납세지는 세금 부과의 장수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납세지는요. 당연히 우리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그죠? 원칙에 의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회계 1급 때 배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재화 용역의 공급에 있죠. 주된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까?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그 사업장에서 부가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기준을 뭘로 보죠? 바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니까 사업장별로 뭡니까? 과세하자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외가 나중에 나타나겠죠. 그죠? 사업장별로 과세하자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점은 이렇게 하면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요. 내부 거래를 하면 불편한 일이 나타나죠. 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업장이지만 내부 거래로 봐서 부가치세는요. 전혀 별도로 보기 때문에 내부 거래가 일어나고 서로 사고 팔았다고 보니까 세금을 내고 받고 이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있죠. 원칙적인 방법 말고 예외적인 방법을 열어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있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2가지 제도가 있겠죠.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하고요. 2번째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있죠. 이 제도가 있다는 건 회계 1급에서 잠깐 한 번씩 들어봤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심화된 개념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요.
불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외적 제도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 아시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사업장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사업장이 뭐냐 이거잖아요. 사업장의 판단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출제는 잘 안 되는데요. 가끔 한 번씩 출제돼요.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부가치 창출을 일으키는 장소라는 개념이다. 그죠? 그러면 너가 있는 그 장소가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별 가세 원칙이니까 사업장별로 그죠? 모든 행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고 받고 결정 경정 여러 가지 수치 모든 신고 납부를요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기 사업자가 있죠.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여기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하러 가야 된다고요. 사업장이 아니라면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상가등서 있다고 사업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있죠. 고정된 장소를 구했을 때 사업장의 여부에 따라 세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장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장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302페이지에 보시면 302페이지에 보면 사업장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있죠.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챙겨봐야 할 거. 일단 등기제도 한번 이해해 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등기제도를 좀 이해합니다. 등기.